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 김세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선생님,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걸까요? 지난달 제 진료실을 찾은 이순자 할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78세의 이 할머니는 당뇨약, 혈압약, 관절염약까지 합쳐서 하루에 10개의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석 달 후 다시 만난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약은 5개로 줄었고 지팡이도 던져버리셨더라고요. 심지어 동네 산책까지 하신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할머니가 바꾼 건 딱 5가지 생활 습관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6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이 있어요. 바로 작은 습관이 생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라고 체념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건강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습관만 바꿔도 여러분의 몸은 10년은 더 젊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80대에 마라톤을 완주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습관들을 모르고 지나친다는 거예요. 술이나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건 누구나 알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습관은 술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는 아주 평범한 행동이거든요.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5가지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습관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습관으로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도 이순자 할머니처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너무 심해졌어요. 혹시 치매가 온 건 아닐까요? 65세 박철수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검사를 해봐도 뇌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 문제가 있었어요. 밤에 제대로 못 주무시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잠을 대충 자는 습관이 바로 우리 건강을 망치는 첫 번째 주범입니다. 잠이야 뭐 대충 자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잠은 우리 몸의 수리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마치 청소부가 와서 하루 종일 쌓인 쓰레기를 치우는 것처럼 뇌세포 사이의 노폐물들이 말끔히 사라집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지거든요. 박철수 씨 같은 경우가 딱 그랬어요. 수면 시간을 하루 5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리고 잠자리 환경을 개선했더니 한 달 만에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이제 손자 이름도 헷갈리지 않아요? 라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수면 부족이 기억력에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면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무려 3배나 높아져요. 마치 우리 몸의 경비병들이 잠을 못 자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과 같죠.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는 수면이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보다 더 신경 써서 잠을 관리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거예요.
우리 몸은 시계처럼 정확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해서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두 번째는 침실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체온이 떨어져야 깊은 잠에 빠질 수 있거든요.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좋아요. 세 번째는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는 겁니다. 배가 부른 상태로 누우면 소화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요. 특히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침실을 최대한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뇌는 빛을 감지하면 아직 낮이구나라고 착각해서 잠드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줄입니다. 작은 전자제품의 불빛도 수면에 방해가 되니까 가능하면 모두 꺼주세요. 다섯 번째는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빛이 우리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거든요. 대신 가벼운 독서나 명상을 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좋은 잠은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보약입니다. 잠만 잘 자도 기억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해지고 심지어 기분까지 좋아져요. 내일부터라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선생님, 제가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 걸까요? 며칠 전에도 화장실 가다가 꽈당 넘어져서 아직도 무릎이 아파요. 72세의 정령이 할머니의 하소연이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뼈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문제는 다리 근육이 너무 약해진 거였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시니까 근육이 녹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바로 두 번째 건강 파괴자예요. 앉아있는 게 뭐가 나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정말 무서운 습관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앉아있는 생활을 새로운 흡연이라고 부를 정도거든요. 30분 이상 계속 앉아있으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다리 근육이 완전히 꺼집니다. 마치 스위치를 끈 것처럼 근육 활동이 멈춰버려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근육이 실제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고 한 번 넘어지면 골절상을 입기 쉬워져요. 정령이 할머니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예였습니다. 젊을 때는 농사일로 하루 종일 움직이셨는데 은퇴 후에는 집에서만 지내시니까 다리 힘이 완전히 빠진 거죠. 선생님, 예전에는 쌀가마니도 번쩍 들었는데 이제는 물병 하나 들기도 힘들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해결된다는 겁니다. 정령이 할머니께 간단한 운동법을 알려드렸더니 2달 만에 계단도 혼자 오르내리시게 됐어요. 비결은 바로 35법칙이었습니다. 35법칙이 뭐냐고요? 30분마다 5분씩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우리 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육이 다시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당 조절 능력도 개선돼요. 그런데 선생님, 5분 동안 뭘 하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려운 운동을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거나 제자리에서 발을 구르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효과적인 동작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동작입니다. 이걸 10번만 반복해도 허벅지 근육이 깨어나요. 두 번째는 발끝 들기 운동이에요. 발가락을 위로 쭉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20번 정도 하시면 종아리 근육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벽을 짚고 서서 한 발씩 뒤로 올리는 동작이에요. 이렇게 하면 엉덩이 근육이 강화됩니다. 네 번째는 제자리 걷기인데 무릎을 높이 올리면서
행진하듯이 걸으시면 돼요. 여러분, 움직임은 곧 생명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은 근육을 잠재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면 10년 후 여러분의 몸은 지금보다 훨씬 건강할 거예요. 정영희 할머니는 지금 동네 산책을 매일 하고 계세요. 선생님, 이제 손자들과 놀이공원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의자에서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 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거예요. 기억하세요. 30분마다 5분씩 움직이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창한 운동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선생님, 저는 단 걸 안 먹는데 왜 당뇨가 생겼을까요? 과자도 거의 안 먹고 케이크도 안 먹는데 말이에요. 58세의 김미숙 씨가 의아해하며 물어보시더라고요. 자세히 식습관을 물어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드시는 믹스커피, 간식으로 드시는 빵, 야식으로 드시는 라면까지. 본인은 단 음식을 안 먹는다고 생각하셨지만 사실은 하루 종일 설탕 덩어리를 드시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가공식품과 단 음식에 중독되는 습관이 바로 세 번째 건강 파괴자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중독되기 때문이에요. 마치 보이지 않는 적이 우리 몸을 조용히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각 설탕 3개 분량입니다. 하루에 3잔만 마셔도 각 설탕 9개를 먹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파는 작은 빵 하나에도 설탕 5개 분량이 들어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들에도 설탕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요거트, 시리얼, 심지어 샐러드 드레싱까지. 식품 회사들이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을 넣는 거거든요. 김미숙 씨 같은 경우를 보면 하루에 섭취하는 설탕량이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3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당뇨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선생님, 그럼 저는 뭘 먹고 살아야 하나요? 라고 절망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김미숙 씨께 간단한 식단 조절법을 알려드렸더니 석 달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체중도 5kg이나 빠지셨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먹는 음식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가공식품을 살 때는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설탕, 과당, 포도당, 액상과당 이런 이름들이 앞쪽에 적혀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 번째는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드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쓸 수도 있지만 일주일만 참으시면 적응됩니다. 정 안 되시면 우유를 조금 넣으세요. 두 번째는 빵 대신 견과류를 드시는 겁니다.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요. 단, 소금이 없는 것으로 드세요. 세 번째는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절반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달걀이나 채소를 많이 넣어서 영양을 보충하시고요.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면 이렇게라도 시작해 보세요. 네 번째는 물을 많이 드시는 겁니다. 하루에 8잔 이상 드시면 단 음식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어요. 우리 몸이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섯 번째는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맞추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단 음식이 더 당기거든요. 정해진 시간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면 간식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당분은 달콤한 독입니다. 뇌는 좋아하지만 혈관은 울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하면 일주일 안에 입맛이 바뀌기 시작해요. 김미숙 씨는 지금 당뇨약을 끊고도 혈당이 정상이에요. 선생님, 이제 단 음식을 봐도 별로 안 당겨요.
오히려 과일이 더 달콤하게 느껴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믹스커피를 블랙커피로, 과자를 견과류로, 라면, 스프를 절반으로.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여러분의 몸은 완전히 새로워질 거예요. 선생님, 저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많이 안 마시는데 왜 간이 안 좋다고 하는 걸까요? 63세 이재호 씨가 의아해하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세히 물어보니 매일 밤 소주 한 잔씩은 꼭 드신다고 하시네요. 한 잔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여러분, 과도한 음주와 흡연이 바로 네 번째 건강 파괴자예요. 많은 분들이 조금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알코올과 니코틴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양도 이제는 독이 되는 거죠. 이재호 씨의 경우를 보면 매일 소주 한 잔이면 일주일에 소주 한 병 반을 마시는 거예요. 한 달이면 소주 6병, 1년이면 70병이 넘습니다. 생각해보니 적은 양이 아니죠.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 술이 위험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같은 양을 마셔도 몸에 더 오래 남아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이에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데 알코올과 함께 섭취하면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재호 씨도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술 때문에 약효가 제대로 나지 않았던 거죠. 세 번째는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와요라고 하시는데 이건 착각이에요. 술을 마시고 자면 깊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겉으로는 자는 것 같지만 뇌는 제대로 쉬지 못해요. 담배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이제 와서 끊어봤자 뭐 하겠어요? 라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늦지 않았어요. 금연을 시작하면 20분 후부터 심박수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70세에 금연을 시작한 박순동 할아버지가 계세요. 50년간 하루에 한 갑씩 피우셨는데 손자가 태어나면서 금연을 결심하셨어요. 손자 앞에서는 담배 냄새가 나면 안 되겠더라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손이 떨리고 짜증도 많이 나고 잠도 잘 안 오고. 하지만 석 달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기침이 멈췄고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차지 않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요? 무작정 참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좋아요. 술의 경우 첫 번째 단계는 마시는 날을 정하는 겁니다. 매일 마시던 것을 일주일에 3번, 그 다음에는 2번, 마지막에는 일주일에 1번으로 줄여보세요. 두 번째는 마실 때도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술잔 사이사이에 물을 한 잔씩 마시면 알코올 농도도 낮아지고 숙취도 덜해요. 세 번째는 술 대신 다른 활동을 찾는 겁니다. 이재호 씨는 저녁 산책을 시작하셨어요. 산책을 하고 나면 술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담배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금연일을 정하는 겁니다. 그날부터는 담배를 아예 사지 마세요. 집에 있는 담배와 라이터도 모두 버리시고요. 두 번째는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 대신할 행동을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물 마시기, 심호흡하기, 산책하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금연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혼자 끊기는 어려우니까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 술과 담배는 잠깐의 즐거움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끊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회복돼요.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몸은 멀쩡한데 왜 이렇게 아픈 곳이 많을까요? 검사를 해봐도 다 정상이라고 하는데 정말 아프거든요.
71세 한영숙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을 6달 전에 여의고 혼자 지내시는 할머니였어요. 검사 결과는 정말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고통은 진짜였어요. 여러분,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바로 5번째이자 가장 무서운 건강 파괴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해요.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우리 몸에 해롭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한영숙 할머니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진 거예요. 외로움과 스트레스가 우리 면역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거든요. 마치 우리 몸의 방어막에 구멍이 뚫린 것과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뇌세포까지 손상시켜요. 더 무서운 건 외로움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 뇌는 이를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몸 전체가 비상상태가 되는 거죠. 한영숙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집에만 계셨어요.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동네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어졌죠. 선생님,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더 많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께 작은 제안을 하나 드렸거든요. 동네 경로당에 나가보시라고 했어요. 뭐 하러 가요? 아는 사람도 없는데라고 하시더니 며칠 후 용기를 내서 가보셨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일주일 후부터는 매일 나가시게 됐어요. 거기서 화투도 치고 함께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한 달 후 다시 만난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몸이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어요. 아픈 곳도 없어지고 밤에 잠도 잘 와요라고 기뻐하시더라고요. 웃음이 그렇게 좋은 약이 될 줄 몰랐다고 하시네요. 여러분, 웃음은 정말 보약입니다.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통증을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떨어뜨려요. 그럼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만드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취미 활동을 찾는 겁니다. 뭐든 좋아요. 화초 키우기, 독서, 그림 그리기, 산책. 무언가에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면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특히 걷기 운동이 좋아요. 동네를 걸으면서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자연도 느끼고. 네 번째는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 우리 마음도 따뜻해져요. 경로당에서 설거지를 돕거나 동네 청소를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도우거나. 다섯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다. 이런 것들 말이에요. 여러분, 병은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바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연결, 웃음, 사랑이라는 따뜻한 햇살이 있으면 어떤 병도 이겨낼 수 있어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나 여러분 곁에는 도움을 줄 사람들이 있답니다. 한영숙 할머니는 지금 경로당의 인기 스타가 되셨어요. 선생님, 이제 사는 게 재미있어요. 내일 또 누구를 만날지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라고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용기를 내보세요. 그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6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모두 나누어 드렸어요. 수면을 소홀히 하는 습관, 오래 앉아있는 습관, 가공식품에 중독되는 습관, 술과 담배에 의존하는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와 외로움에 갇혀 지내는 습관. 이 5가지만 바꿔도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를요. 78세에 약 10개를 드시고 지팡이에 의존하셨던 분이 3달 만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을 바꾸신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제 진료실에 가끔 오세요.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시는데 올 때마다 더 건강해진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지난주에는 선생님, 어제 손자와 함께 등산을 다녀왔어요. 라고 자랑하시더라고요. 78세의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바꿔나가시면 돼요. 오늘 밤부터는 일찍 잠자리에 드세요. 스마트폰은 침실에서 멀리 두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어 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평소보다 더 개운한 기분으로 일어나실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 보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제자리에서 발을 구르거나 팔을 쭉 뻗어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식사할 때는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스러운 음식을 드세요.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과자 대신 견과류를, 라면 대신 집밥을.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일주일이면 입맛이 바뀝니다. 술이나 담배를 하신다면 조금씩 줄여보세요. 무작정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횟수를 줄여나가세요. 그 시간에 다른 즐거운 일을 찾아보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과의 연결입니다.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세요. 외로움은 정말 무서운 병이지만 따뜻한 인간관계는 어떤 약보다도 강한 치료제랍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일찍 잠들기, 계단 한층 더 걸어 올라가기,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이런 작은 것들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저는 87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산책을 해요. 오늘도 환자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식사를 하죠. 몸이 아픈 곳이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하루하루가 즐겁고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유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예요.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을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는 지금보다 훨씬 건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오늘도 잘 살았다. 고맙다 나.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도 건강의 비결 중 하나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건강은 하루 1%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약보다 강한 습관, 그것이 여러분을 지킬 거예요. 감사합니다.